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제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로 인한 상처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바보같이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공감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해요. 저는 병원장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였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나름 풍족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원래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병원을 세우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식당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아버지를 만들었고 누구보다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의사로 자리 잡게 해준 것 같아요. 그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 일에 항상 열정적이셨고 엄마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현재 종합검진을 하는 2층짜리 내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페이닥터 2명을 두고 병원 일을 하시죠. 엄마는 음대를 졸업해 피아니스트로 애들 레슨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제 생일이나 부모님 결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어김없이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집안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자연스럽게 예전 가족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르곤 해요. 엄마 연주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각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지만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라고 엄마랑 아버지는 제가 평생 가져갈 직업을 제 마음대로 정하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일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는데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대에 진학해 도예과를 갔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늘 흥미가 있었고 부모님의 응원 덕에 도예를 전공하게 된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드러내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고 계산하지 않는 성격이 된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어디 가서 아버지나 엄마의 업적을 들먹이며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부모님이 쌓아온 건 부모님의 것일 뿐이지 제 성취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손재주를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졸업 후에는 잠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예와 관련된 작은 전시회도 열어보면서 제 작품을 조금씩 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준비 끝에 결국 도자기 공방을 차리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었지만 저는 공방을 직접 알아보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연희야, 공방 준비 잘 돼가니? 요즘 바쁘다며. 혹시 부족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해. 엄마랑 아빠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 고마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싶어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제가 하나씩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야 진짜 제 공방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근데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꼭 도움 요청하는 거 잊지 마라. 우리야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알았지? 네, 아빠. 너무너무 힘들면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지금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믿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힘들 때는 꼭 말할게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제가 혼자서 모든 과정을 겪어볼 수 있도록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알아보고 공방을 차린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죠. 처음 공방을 차리기 전부터 옆에 카페를 운영하던 여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 나이도 동갑이었죠. 연희씨, 공방 오픈하면 우리 카페 손님들한테 꼭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홍보가 제일 어렵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도울 테니까요. 정말요? 와, 사장님 덕분에 진짜 큰 힘이 돼요. 사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신다니까 너무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같은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요즘 이런 공방 같은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네, 맞아요. 요즘 공방 같은 데 찾는 분들 많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처음 공방을 차렸을 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홍보도 하고 온라인 광고도 하고 플라이어도 돌렸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공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위치도 외진 곳이라 그런지 발길이 잘 닿지 않았어요. 그냥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 하나였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우리 공방도 한번 둘러보라고 소개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공방은 조금씩 인기를 끌었어요. 사장님, 요즘에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와요. 정말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광고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연희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연희 씨 도자기가 워낙 이뻐서 그런 거예요. 손님들이 다들 공방 보고는 어찌나 예쁘다고 난린지.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손님들이 알아서 좋아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연희 씨는 손재주도 좋고 정말 성실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공방이 안 될 리가 없죠. 앞으로도 잘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계속 열심히 해봐요.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사장님 말 들으니까 막 용기도 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 그리고 우리 나이 동갑인데 좀 더 편하게 지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방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났고 저도 제 일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공방을 차릴 때 부모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받긴 했어요. 이런 부모님 덕분에 상대적으로 버티기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일궈냈기에 그 성취감이 남달랐죠. 손님들이 도자기를 보면서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직접 느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공방 옆에 있는 카페뿐 아니라 옆 가게 사장님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다 보니 옆 가게 사장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옆 카페 사장님은 가끔씩 커피를 건네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옆에 있는 꽃집 사장님은 저희 공방에서 키우는 식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어요. 물 주는 방법부터 햇빛이 잘 드는 위치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덕분에 공방의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늑해졌죠.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손님들도 공방에 들어와서 식물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소소한 선물과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죠.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업도 자리가 잘 잡히고 마음이 좀 안정된 어느 날 아버지께 드릴 우리 공방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병원에 갔죠.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퇴근 준비 중이던 한 의사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급히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그 의사와 제대로 부딪히고 말았죠. 그 의사는 급하게 들고 있던 물컵에서 물을 엎질러 제 옷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그 의사, 지금의 남자친구인데 제 옷이 물에 젖어 축축해지자 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도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옷이 많이 젖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돼요. 그래도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저 꼭 보상하고 싶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니요, 그래도 이건 제 잘못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마침 저도 퇴근 준비하던 참이니까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계속 미안하다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는데 솔직히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물 좀 쏟았다고 저녁까지 사겠다고 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어쩌다 보니 거절하기 애매해져서 결국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그 사람과 잘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 얘기를 들은 그는 자기도 도자기 그릇 모으는 걸 좋아한다며 공방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로 알아갈수록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서로의 친한 친구들도 소개하며 만남을 더 진지하게 가져가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자주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가끔 공방에 들러 손님처럼 커피를 마시며 저를 응원해주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주변에 아는 지인들도 공방에 많이 소개해 주었는데 덕분에 공방이 더 활기차졌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저도 그런 남친을 위해 병원 근처로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기도 했고요. 둘이서 점심을 먹으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제 공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오늘 병원에 정말 진상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진짜 정신 하나도 없었어. 하루 종일 그 환자만 붙들고 있었거든. 진짜? 얼마나 심했길래 그래? 자기도 힘들었겠다. 말도 마. 처음에는 그냥 짜증을 내더니 나중에는 진료비 문제로 난리를 치는 거야. 간호사들도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오늘 네가 싸준 도시락 먹고 진짜 힘이 많이 났어. 사실 오늘 정신없이 바빴는데 도시락 먹으면서 기운 차리네. 그래? 같이 이렇게 도시락 먹으니까 더 기분 좋네. 내가 싸준 게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뿌듯한걸? 그럼 당연하지. 네가 정성껏 싸준 거니까 같이 먹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더라. 다음에는 내가 도시락 싸들고 자기 공방으로 갈게.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친구는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공방을 진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요. 남친 친구는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배경이 있으면 취미 생활만 하면서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덧붙이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남자친구에게도 병원장 딸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기껏 칭찬해줬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웃으며 고맙다고 했죠. 저녁이 끝난 후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대놓고 물었어요. 자기 혹시 알고 있었어? 내가 자기 병원의 병원장 딸이라는 거.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병원에 왔을 때 간호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한테 먼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굳이 말하지 않은 걸 보고 혹시 불편해할까 봐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 네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 근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놀랐어. 그래도 만나보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됐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나도 자기한테 꼭 숨기려던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에 그런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했어. 서로 사람 자체로 좋아하고 싶었거든. 연희야, 미안해. 난 정말 너를 속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네가 불편할까 봐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어. 아무리 네가 병원장님 따님이라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았을 거야. 난 네가 너무 좋았고 첫눈에 반해서 널 놓칠 수 없었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실망했지만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남자친구가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서로 숨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그 후로 우리는 결혼까지 기약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모든 게 더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처음엔 서로 긴장도 많이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분위기가 편안해졌죠. 아버지는 예비 남편이 본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니까 이미 잘 아는 사이여서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나니 이제 진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 카페 사장님에게도 결혼한다고 자랑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제 진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자기 공방에 있던 저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공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더니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무작정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제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핀 그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지난 주말에 남편을 불러낸 사람이 저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놀고 싶냐고 하며 저를 몰아붙이는데 정말 막무가내였죠. 저한테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냐며 입에 담기 힘든 쌍욕까지 퍼붓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보다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정말 억울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말에도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어서 지난 주말엔 정말 바빴거든요.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손님들과 수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요. CCTV 돌려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그날 클래스에 참여하셨던 손님들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오해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내가 들은 얘기가 너무 정확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그쪽 남편분과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라고요. 그래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믿기가 힘들다고요. 저도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 관계도 없는 거 확실하니까 CCTV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믿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휴,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미안해요. 진짜로 내가 좀 오버했네요. 결국 저는 여자가 진정할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공방의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제가 주말 내내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줬죠. 여자는 영상 속의 저를 보더니 정말로 자신이 오해했다며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공방을 떠났어요. 저는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너무 허탈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여자가 공방에 찾아와서는 저를 상간녀로 오해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몰아붙였고 여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또 무슨 일이야 싶으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CCTV를 돌려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날 클래스에 참여한 손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 결혼 준비 중인 남자친구 이야기도 꺼내며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다행히 그 여자도 제 말을 듣고는 차츰 진정되더니 결국 오해를 풀고 사과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오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연달아 일어난 일이었고 누군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 카페 사장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 사장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람들이 저를 상간녀로 몰아붙이고 찾아왔는데 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지 정말 미치겠어. 아유, 연희 씨,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진짜 너무하더라. 내가 연희 씨 얼마나 성실하게 공방 운영하는지 잘 아는데 그런 헛소문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아, 화가 나서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요. 처음엔 그냥 오해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불안하기까지 해. 누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무래도 연희 씨 주변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휴,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분간은 조심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요즘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고 응원해주니까 진짜 위로가 되네.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 부부가 얼굴이 화가 잔뜩 나서 찾아오신 거예요. 2여자가 저를 상간녀라고 몰아붙이며 공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건물 이미지가 저 때문에 나빠졌다고 화를 내셨어요. 건물주 부부는 저한테 책임을 묻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치는데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는 겁니다. 정말 난감하던 그때 마침 옆 카페 친구가 들어와서 저를 대신해 쉴드를 쳐줬어요. 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오해예요. 연희 씨 그런 사람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연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방 운영하는지 옆에서 계속 봤는데 그런 헛소문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봐와서 잘 알아요. 괜히 오해하셔서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좀 더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요. 우리 딸도 그쪽 편 드는 거 보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 건물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건물주 부부가 돌아가고 나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카페 친구에게 건물주 딸이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죠.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이해가 갔어요. 아니, 너 건물주 딸이었어? 근데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난 진짜 몰랐네.
음. 사실 나 여기 건물주인 딸이야. 미안해. 그동안 말 안 해서. 우리 부모님이 자립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나도 어디 가서 건물주 딸이라고 말 안 하고 다녀. 괜히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쭉 말 안 했던 거야. 그랬었구나. 근데 나도 그 점은 이해해. 나도 부모님 배경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보면 싫어서. 암튼 카페 친구는 누군가가 또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 저에게 조심하라면서 당분간 퇴근할 때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데리러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줬어요.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흔쾌히 들어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알겠다고 해줬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평소라면 그냥 퇴근하고 편하게 집에 가면 될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근무표에 따라 시간이 맞을 때마다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때때로 클래스가 늦게 끝나면 손님들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기다리는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옆 카페에 쿠폰도 끊어뒀어요. 남자친구는 기다리면서도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미안했죠. 근데 결혼을 앞둔 몇 달 사이에 남자친구가 뭔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전에는 이렇게까지 무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말도 건성으로 하고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로 바빠서 그런가 싶었는데 갈수록 남자친구의 태도가 점점 더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는 것 같았죠. 이렇게 권태기라도 온 건가 싶어서 나 혼자만 노력하는 느낌이 들고 괜히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런 기분으로 지내다 보니 남자친구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서로 간의 거리감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쌓여만 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자친구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자기, 요즘 우리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예전처럼 자주 얘기도 못하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진짜 또 그런 이야기야? 나도 요즘 정신없다고 했잖아. 결혼 준비며 일이며 나도 힘들다고. 왜 맨날 나만 이해 못 해주는 건데? 나도 이해하려고 해. 나도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나 혼자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나만 노력하는 것 같으면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노력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진짜 지치거든?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왜 맨날 이렇게 따지고 들어? 나도 좀 숨 좀 돌리게 해주면 안 되냐? 여유 좀 가지자고. 여유롭게. 알겠어. 근데 나는 이 결혼이 진짜 우리 둘 다 원하는 건지 확신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대충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거든? 우리 둘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진짜 피곤하다, 연희야. 좀 그만해. 어?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게 제 친구가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그 사진에는 예비 신랑과 카페 친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친구는 그것들이 데이트하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 찍은 거라며 제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넸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의 그 모습을 보자 모든 게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남자친구의 변한 태도, 카페 친구의 애매한 태도까지 왜 그것들이 그렇게 변했는지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결국 그것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 상간녀인 친구 카페에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예비 신랑과 카페 친구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들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카페 친구 입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미안해, 연희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나 임신 4개월 차야. 정말 면목 없다. 그래도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 책임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 연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너희 둘 다 제정신이야? 임신을 했다고?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연희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어떡해. 이제는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병원장 될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병원도 차려주신다고 했다고. 너도 그냥 우리 좀 이해해 주라. 이해해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다 알게 됐는데도 뻔뻔하게 얼굴 들이밀고 뭐? 이해를 바란다고?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 어? 연희야, 나도 진짜 미안해.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너희 둘 다 선택한 거잖아. 상황 탓하지 마.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긴 한 거냐? 그럼 최소한 나한테 인간적인 예의는 지켰어야지. 두 사람 다 참 쓰레기같이 이기적이네. 한창 말씨름을 하고 있을 때 건물주 부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 상간녀 부모는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 말투와 표정이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를 거예요. 그거 다 들어서 알겠지? 우리가 상황을 좀 해결을 해주려고 왔어. 이미 이렇게 된 거 공방 사장님이 좀 물러나. 우리가 의사사회 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드디어 우리 딸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고 경사 났다니까. 우리가 우리 건물에 사위 병원 하나 내준다고 얘기까지 다 됐는데. 경사나셨다니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그런데 남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가면서까지 축하하고 싶으셨어요? 당신들 편한 대로 모든 걸 밀어붙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셨어요. 무식하게 몸으로 밀어붙이는 딸년 낳으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 부모의 그 딸이라니 정말 한심하고 어이가 없네요. 이 말을 하자 건물주 부부와 상간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 여자는 손가락으로 주인공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요. 상간녀 아빠도 상간녀 엄마의 말에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상간녀도 있는 대로 몸을 가까이 들이대며 씩씩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없었던 것은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의 태도였어요. 그 인간은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 편만 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더욱 분노를 자아냈죠. 연희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병원장 사위보다 건물주 사위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네 아버지 성격이 까탈스럽고 더럽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 밑에서 일하면서 평생 고생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나도 나름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병원장 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였고 결국 자신만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일을 끝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건물주 사위가 되는 거 맞아? 병원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 임신은 축하할 일이긴 해. 하지만 아이 아빠로 축하받아야 할 남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둘 다 뻔뻔해서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는 상관도 없는 건가? 그냥 적당히 아빠인 척 역할놀이 하는 거야? 너는 건물주 사위 되고 상간녀년 너는 병원장 와이프 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니? 그 말을 마친 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서류는 이미 오늘을 위해 준비를 해두었던 거였죠. 제가 서류를 내밀며 임신을 축하한다고 하고 그 서류들을 잘 읽어보라고 했어요.
예비신랑과 카페 친구는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그 서류들이 바로 양육비 합의서와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였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 다들 들어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지난번 저를 상간녀로 오해했던 유부녀들과 그 남편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페 친구는 그들을 보고 놀라 굳어버렸죠. 카페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침묵에 휩싸였고 유부녀들의 분노에 찬 눈빛이 그 상간녀에게 쏟아졌는데 그 모습을 보니 대놓고 통쾌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이 순간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진실이 드러나는 이 순간이 가장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고 오래된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네요. 너였구나.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이년아,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냐? 도대체 몇 놈을 꼬셔서 돈까지 뜯어먹은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생각인지 궁금하네. 어이씨, 나보고 아빠 없이 자랄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면서 돈 뜯어가더니 뭐? 나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다고? 얘 다 뭐야? 대체 내 애가 맞기도 한 거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우리 집은 나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까지 뜯어가. 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고. 여기서 왜들 이래? 그만 좀 해.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너희가 뭘 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오해였다고 다. 오해? 인연이 진짜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 하네. 너한테 다 속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니? 네가 말하는 그 오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데. 야, 그게 다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 그게 네 변명이야? 어? 그렇게 쉽게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랑 바람을 폈다 해도 네가 우리를 이렇게 속인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너 처벌받게 할 거야.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예비신랑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건물주 부부는 쳐들어온 부부들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죠. 상간녀는 배를 움츠러들며 눈물만 글썽였고 예비신랑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절망감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인간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껐어요. 몸이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오히려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 솔직히 말해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그걸 생각하니 어이도 없고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상간녀랑 예비신랑을 족치기 위해 저를 찾아왔던 유부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이 가진 이야기와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상간녀 년이랑 바람난 유부남들까지 만나면서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는데 상간녀가 임신을 빌미로 유부남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 진실을 다 밝혀낸 거죠. 상간녀 부모 또한 기겁을 하며 자기 딸의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본인들 딸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알고 망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 상황에서 상간녀는 지 부모에게 다 오해라면서 변명했지만 증거가 이미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의 행동은 빼박이었고 예비신랑은 갑자기 저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절박한 눈빛으로 애원하는데
이미 다 밝혀진 마당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사람 더 꼭지 돌게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죠. 그놈의 손을 확 뿌리치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냐고 다 끝났다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꺼지라고 했죠. 그동안 나를 속이고 상처 준 걸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해준 것도 사실 그놈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이 역겨울 정도였죠. 그 후 저는 카페를 빠져나와 차로 갔어요. 속이 다 뒤집힐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똥차를 버렸다는 생각에 구제받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으신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울먹이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엄마는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 일단 집으로 와라,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결국 저를 꼭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이제는 아빠가 뒤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직접 그놈에게 당장 병원을 떠나라고 하셨고 병원 내에서도 그놈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모두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 인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지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병원에서 쫓겨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인간이 결국에는 모든 걸 잃고 망신당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이 다른 병원에 이직하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장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그놈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특히 그놈이 저를 이용한 것, 바람핀 것, 병원장 욕하고 다닌 것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놈이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그딴 놈은 절대 고용하지 않는 것이 병원 운영에도 좋을 거라고 하셨대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른 병원장님들도 그런 사람 고용해서 괜히 똥 밟으면 안 된다고 알겠다고 하셨다네요. 결국 그 인간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버지 통해 들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지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의 인간은 매일같이 울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나 너 없이는 안 돼.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우리 사이를 네가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병원 취직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로 나한테 매달리는 게 너무 뻔뻔하고 가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때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판단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와서 그 애가 네 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내가 널 다시 믿을 것 같아? 야, 이제 다 끝났어. 너 같은 똥차에 내가 다시 올라타겠니? 저는 그놈이 울며 불며 사과하는 소리가 지겨울 정도였어요. 그동안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 성공을 위해선 물불 안 가리는 가볍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알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겠나요? 그 인간은 상간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친자라 해도 문란한 여자와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의사인 그놈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놈이 철벽을 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의 소식을 유부남들의 와이프들에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상간녀는 유부남들한테 사기친 돈도 다 다시 돌려줘야 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폭탄으로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이제 돈 마련하느라 정신없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러게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결국엔 제 발등 제가 찍는 거지.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속 끓였는데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대가를 치는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 이런 짓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여기저기서 거짓말로 돈 뜯어냈을 거야. 우리한테만 걸린 거겠지만 암튼 진짜 꼴이 좋다니까. 정말 세상 공평하죠. 이제라도 저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대가를 치르게 됐다니 속이 다 후련하긴 해요. 근데 진짜 감방이라도 보내야 속이 다 풀릴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런 인간은 진짜 법적으로도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아유 우리도 뭐 남편들이 잘한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아유 진짜 이래저래 다 밝히긴 했지만 찜찜해요. 상간녀의 카페는 한동안 문을 닫은 상태였고 저는 그런 와중에도 공방에 계속 나가며 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방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고 오히려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힐링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그 미친 인간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예비 남편과 연락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요즘 그 인간이랑 연락이 안 된다며 저랑은 연락을 하냐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여자가 뻔뻔하게 찾아온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상간녀 부모 건물에서 어차피 나올 생각이었는데 공방도 점점 잘 되고 있어서 아예 역세권으로 옮겼어요. 듣자 하니 제가 있었던 건물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공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부부도 딸이 친 사고 때문에 위자료며 남자들에게 뜯어간 돈을 메꾸려고 월세를 싸게 내놓았는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상간녀가 운영하던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세상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박인 게 그놈이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울면서 억울하다며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야, 그 여자 애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어. 나도 속을 뻔했다고.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고 사랑했는데 그 여자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은 무슨. 네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그 거짓말이 통했겠어? 그리고 어쨌든 너도 네 자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물주 사위네 뭐네 했던 거잖아. 나는 건물주 딸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연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이,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내가 너한테 다시 잘할 수 있어. 그 아줌마 아저씨가 그랬잖아. 너 결혼하면 건물에 개원해준다고. 눈 딱 감고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봐. 위자료 벌어다 주면 진짜 고마워하겠네. 그리고 너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또 전화하면 그땐 정말 신고할 줄 알아.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끝내고 나니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놈도 상간녀도 그리고 그것들과 얽힌 모든 일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제가 공방을 옮긴 이후로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새로운 공방은 위치도 좋고 사람들도 많아서 더 바빠졌고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소꿉친구와 우연히 재회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더라고요. 서로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던 만큼 어색함도 없었고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역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 결혼 결심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혼자서 다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썼을지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셔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그런 따뜻한 말에
저도 울컥해서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비록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으로 끝낼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알아서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가 준 덕분에 저는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일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오랜 시간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비록 어떤 분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따끔한 말도 좋으니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